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목요일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고민 깊은 한은, 그래서 정치 혼란으로 확장 재정 난감, 전문가 경기 부양에 의한 통화정책 기대감 높아질 듯. 미국에서 CPI가 나왔는데 네. 뭐 적정하게 나와서 12월 금리 인하를 또 예상치가 높아졌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미국은 방향이 하방이다. 금리에 대한 논조가. 그래서 한국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탄핵이랑 상관없이 결국에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할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 깊은 한은이라고 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왈부왈부 할 필요가 없고, 이건희 회장님의 어록이 생각이 나요. 들어보셨나요? 뭐 말씀이야 워낙 많이 하셨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들으면은 거의 웬만한 부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한국 정치는 사류다. 관료는 삼류다. 관료는 삼류다. 네, 그리고 기업은 이류다. 이류. 네, 그래서 한국은 정치가 없어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다들 출근하고 다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게에 계신 분들은 가게에서 또 열심히 책임을 주시고,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자영업을 하시고, 네. 뭐 나라가 마비 상태가 아니거든요. 기업들도 다 굴러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때도 말로 했지만, 이제 자산시장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주식시장을 보면 그때 2004년도에 박근혜 탄핵 시절, 요때 노무현 대통령이죠. 맞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이 요때 하방을 쳤다가 다시 유유히 올라왔죠. 네네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을 가서 보게 되면 이때가 기간이 좀 걸렸죠.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정도 이거 터지자마자, 계엄령이 터지자마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바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방을 찍었지만 다시 쭉 올라가는 상황이 네.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혼란을 빠져들지 말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남 4구역 파격 수주전. 그래서 삼성물산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그리고 가구수 늘려 분양수익, 신용등급 앞세워 금리 내리고, 현대건설은 총공사비 1조 4,885억 제한에 맞불. 공사기간 총 49개월, 책임준공 약속도 이목 끌어. 여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요 두 회사가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 여기 같아요. 현장이 되게 이제 입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네. 회사마다 타화를 걸어서 자기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네. 이 한남 4구역을 먹는 자가 또 압구정 3구역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맞불 작전인데, 네. 조합원이 어디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네. 이 조합장님은 참 어마어마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책임준공 약속이라는 항목도 중요하긴 한데, 네. 보통 시공할 때 책임준공이 이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공사잖아요. 맞아요. 뭐 근데 현대건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계열사가 뭐 있지만, 뭐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아이파크 사태가 한번 크게 터졌었죠. 네, 맞아요. 그때 부실 공사 때문에 막 이제 위에서 막 뭐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시기에 발생해서 안 될 일인데, 뭐 그러니까 이 말은 책임준공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나 건실하게 짓냐. 그렇죠. 삼성물산이 뭐 책임준공을 안 걸었다고 해서 제가 삼성물산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얘네는 이제 공사비를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하냐 이건 거죠.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건 거죠. 아니 제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실제 조건과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이제 또 내걸은 것 중에 이제 다루지 않은,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루지 않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은 49개월 책임준공에 아파트와 상가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일반 분양가에 대물 변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계약금의 0.1%를 보상하고 아파트와 상가 미분양은 일반 분양가에 대물 변제하겠다고 조합에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분양이 나오겠습니까? 아파트에서. 뭐 상가는 나올 수도 있죠. 그 부동산 시기의 부침에 따라서 이제 뭐 그게 완판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대물 변제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를 걸은 것 자체가. 일단 대물 변제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뭐 이제 분양이 안 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금액의 몇 %를 뭔가 다른 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거든요. 일단은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공사비를 주기 어려울 경우에 사업 주체에서는 그 물건,
물건. 네, 대신해서 그 물건 미분양된 대신은 그 물건으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뭐 15억이다. 네. 그럼 15억 공사비를 내가 못 줬다. 네. 그러면 저거를 대신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분양가 상승 시기에는 아파트가 호황이고 이럴 땐 좋지만 분양 시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발생해가지고 그 대물을 받았는데 그 대물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또 이게 할인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소금이랑 비슷하지만 네. 걔보다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죠. 어쨌든 이거는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있죠. 그쵸. 어음 같은 거는 깡을 이제 계속 쳐야 되잖아요. 네. 그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면 또 어렵고.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대물 변제 받았을 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파트는 뭐 대물 받아도 뭐 저거는 미분양이 나올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항목도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좋을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네. GTX A 노선 운정중앙 서울역 28일 개통. 그래서 90분 걸리던 게 22분으로 단축된다. 네, 그 다음에는 수서 동탄이 두 번째로 열릴 것 같고요. 28년 전체 노선 완성될 듯. 그래서 이 노선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운정에서 파주에서 서울까지 4,450원이 들어간답니다. 네.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획기적으로 또 줄어드는 거라서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금이 이제 비싸네, 어쩌네, 저쩌네 이제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분당선 처음 개통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거 타러 플랫폼까지 가는데 엄청 가야 되고 요금이 비싸서 그거 누가 타겠냐 뭐 처음에 이제 딱 막 개통했을 때는 주변에서 뭐 타보셨나요? 어떠나요? 하나요? 뭐 전화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황금 노선으로 돼서 그 맞아요. 노선에 있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도 상당히 좋은 수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이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출퇴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말이 많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래서 B 노선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 B 노선 그게 이제 지나가는 지역들이 별로일 건데 이 외곽 지역들은 좋을 수 있죠. 뭐 송도라든지 끝에 지역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제가 이제 가끔 농담식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다가 생각한 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00원으로 해서 2인 가족이 출퇴근을 왕복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루에 10,000원꼴이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당. 그렇죠. 그러면 20일 출근하면은 20만 원이고.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출근하면은 이제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40만 원 들어갈 거를 차라리 아파트 대출을 1억에서 한 1.5억 정도를 더 일으켜서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는 대출 비용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예전에 부동산 공시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서울을 기준으로 분당. 여기가 이제 분당, 여기가 이제 서울. 그래서 분당은 서울 가격의 80%를 따라간다는 이런 공식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어내고 뭐 이런 이제 그 수치대로 가진 않겠지만 얼추 이제 그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을 대출을 더 일으켜서 서울 인접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뭐 우스갯말로 서울의 1km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의 그 구간에 따라서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수준의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30평이면은 3,000만 원을 이제 올라간다. 1km당 서울로 진입할 때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적폐로 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1주택으로 똘똘한 걸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오징어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또 회사가 다 또 서울에 이제 또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GTX A 구간에 놓여지는 노선들은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12억 넘는 집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그래서 뭐 하나은행, 하나생명 연금 상품 협의 예정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종신형이 보험 상품처럼 종신형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 기간으로 이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품은 이제 자세히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 작년 23년 말에 9억이었던 거를 이제 12억으로 또 한 번 확대를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12억 넘는 집도 이제 민간주택연금 이용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고 맞아요. 그리고 모든 그 가계들의 자산의 거의 60% 이상 70% 육박하는 금액들이 다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집값을 상승하는 시기에 수천만 원 토해내도 주택연금 줄줄이 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가입하는 이 시점에 자산 평가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점보다 오르게 되면 이 오른 가격이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받는 그리고 거니까. 내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 가입하면 이 시점에 자산 평가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연금이. 그래서 주택 상승기에 가입을 해야 내 자산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연금액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 연금이 올라가서 좋은데 네. 그게 더 상세해버려서 집값이 더 많이 올라버리면 네.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주택 연금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고 그냥 지금 받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드릴게요. 주택연금 해지하세요. 뭐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또 3년 안에 가입이 안 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1.5%의 보증료를 내요. 보증료. 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 벌써 1,500이잖아요. 그렇죠. 보증료만. 네. 근데 그게 또 3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짧을수록 이제 해지율이 그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환급률이 높아져요. 네. 3년이 거의 가까우면 이제 거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서 해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